바뀌는 유동규 진술 신빙성. 바뀌는 유동규 진술. 정진상 측이 유동규의 기억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뉴스토마토의 보도입니다. 검찰 조사 때와 다른 진술에 추궁이 이어지고 있다.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이 재판이 아주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진상, 김용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집중 공격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진술이 달라지고 있느냐. 자, 정진상 실장 변호인이 유동규에게 2013년, 2014년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1년에 몇 차례나 직접 보고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동규가 필요하면 자주 갔을 수도 있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어떨 때는 한 달에 1번 정도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변호인은 저번에 법정에서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거 꺼린다. 세세한 내용을 물어봐서 안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증인은 검찰 조사 때 주로 피고인 정진상에게 보고했고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한 건 1년에 2-3번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적 있나?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정민용, 김민걸 채용 사전 논의 두고도 진술이 달라졌어요. 정민용이랑 김민걸 대장동 일당의 프락지로 심어놓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이게 정진상하고 다 논의했다. 이재명과 다 연결돼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지금 유동규란 말이에요. 자, 그러자 변호인이 성남도계공이 정민용과 김민걸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사전에 성남시에 보고한 사실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동규는 미리 보고를 안 하면 새로운 추천자를 받아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미리 알렸을 가능성이 크고 정진상과 이력서를 놓고 논의했던 게 기억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이에 변호인은 김민걸, 정민용을 채용하기 전 정진상에게 보고했냐고 검찰이 묻자 직제 개편 관련해서도 승인받았기 때문에 채용 전에는 보고하지 않았고 채용 후에 보고했다. 이렇게 적힌 피신조서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검찰한테는 채용한 후에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판에서는 채용하기 전에 보고했다. 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그러자 유동규가 보고한 기억이 잘못된 것 같다. 검사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기억이 잘못돼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 자, 진술의 신빙성이 계속 깨지고 있는 겁니다. 변호인이 피신조서에서 김민걸 등을 채용하기 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건 검찰 진술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묻자 기억의 착오라고 말하고 싶다. 판사가 되묻습니다. 막 이 재판에서 판사가 너무나 한심해서 되물어요. 검사들도 지금 멘붕이 옵니다. 이 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행 발언, 의사 진행 발언 같은 걸 검사가 판사한테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래 알았다 기회를 주니까 검사가 무슨 말을 했느냐, 이 사건을 쭉 읽어버립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유동규에게 너 좀 증언 좀 잘해라. 왜 자꾸 딴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검사가. 유동규가 자꾸 자기들이랑 짠 거랑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자 재판장이 판사가요. 검사한테 야, 너 뭐해? 멈추게 했어요. 판사가 야, 너 재판 진행 과정 관련돼서 얘기한다 그래서 발언권을 줬더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증인 앞에 두고. 이렇게 판사가 제지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김용에 건넸다는 1,000만 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자, 유동규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김용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던 1,000만 원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을 뒤집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줬는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냐? 재판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줬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점이 100%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판사가 짜증을 냈어요.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장난하는 지금 재판이 장난이야? 어떤 데서 나왔냐면 한 80%는 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막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야, 뭐야 도대체. 얘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자, 한국일보의 보도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진상 측 유동규, 이재명과 대화했던 내용 거의 다 과장이다. 무슨 내용인지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 정진상 대장동 위례개발사업 추진 배경에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다는 유동규의 주장을 법정에서 집중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유동규는 이재명과 직접 소통했다고 주장한 내용 이게 있는데 대부분 과장이다. 428억 약정 있잖아요. 이 약정의 대가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의 사업 편의를 봐주고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이게 지금 정진상의 혐의입니다. 428억 어디 갔어 도대체. 정진상의 변호인은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에게 성남 제1공단 부지 공원화만 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했다더라고 진술했다. 이게 뭐냐면 남욱이 검찰하고 조사할 때 남욱이 한 말을 이 정진상 측 변호인이 이걸 증거로 내미는 거예요. 남욱은 이재명이 유동규에게 성남 1공단 부지 공원화만 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남욱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 이재명 대표와 이 같은 대화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니 유동규는 정 씨에게 들은 말이고 이재명 대표의 말을 전달하는 거라 생각했다. 이 인간이 남욱한테 구라를 쳤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재판부가 오늘 처음 하는 진술인 것 같다. 자, 판사들이 유동규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짜증이 좀 나거든. 유 전 본부장은 남욱이 한 얘기를 제가 평가하기 어렵다. 발뺌을 해버려요. 유동규는 이재명과 대화했거나 보고했다는 내용 대부분 직접 말한 게 아니라 본인의 위상을 높이려고 과장하거나 지어낸 걸로 보인다. 이렇게 정진상 측 변호인이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유동규는 모든 사업 추진 배경에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던데 정진상 측은 증인은 마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아무런 자율성도 없이 모든 업무를 이재명, 정진상 지시에 따라한 것처럼 진술한다. 판사가 짜증을 내면서 되물어.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많이 안 다루고 있습니다. 5월 9일 기사 이거 보셨죠? 조선일보입니다. 유동규는 스마트한 사진, 정진상은 범죄자 같은 사진을 딱 올려놓죠. 이게 조선일보라는 거예요. 정진상 측 뇌물 대가가 뭐냐? 유동규 동생 칭호 자체가 혜택이다. 이런 코미디가 있었어요. 뇌물을 줬어 정진상에게. 그러면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무슨 대가를 받았느냐? 동생 칭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동생 칭호를 받은 게 뇌물의 대가라고 주장했어요. 이게 성립이 되냐고. 정진상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 이거란 말이에요. 유동규한테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7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을 유동규를 통해 수수한 혐의. 거짓말입니다. 다. 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진상 측과 유동규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정진상 변호인은 정 전 실장이 뇌물을 받았다면 증인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어떤 혜택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유동규가 정진상은 이재명만큼의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성남시 경기도 모든 공무원이 알 것이다. 그러자 정진상 변호인이 혜택의 내용에서 재차 물어요. 혜택이 뭐였는데? 동생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이다. 그 자체가 혜택 아니겠냐? 혜택이 없었다는 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뇌물을 줬지만 받은 혜택은 없어. 동생 칭호 받았대. 야, 이걸 혜택이라고. 그러니까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유동규가 유튜브 방송에서 정진상, 김용, 의형제 맺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2010년도 봄부터 성남시장 선거 전까지 정진상, 김용을 술집에서 거의 매우 자주 만났다. 당시에 정진상이 나라를 먹자, 대한민국을 먹자, 시장도 안 됐는데 인상적이어서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반면 정진상 측은 대장동 사업개발 방식이나 토지 수용 방식 등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토지 수용 방식 등 그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뇌물의 대가성이 없다. 민간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거 우리가 다 거절했는데 내가 뇌물을 받고 무엇을 해줬다는 거냐? 유동규가 언급한 동생 칭호 등은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대가성에 포섭될 수 없다. 당연한 거 아니야. 동생 칭호 하나 내줬다고 뇌물이야? 와, 돈 주고 동생 칭호를 얻었다고 이걸 뇌물이야? 돈을 줬다는 증거도 지금 빈약한데 대가성은 말도 안 되잖아. 대가가 없다는 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날 유동규가 작년 말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양측 공방을 벌였는데 정진상 측은 작년 10월 작성된 유동규 검찰 진수조서 중 검사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 진술을 번복했다. 이 부분의 경위를 따져 물었어요. 이에 대해 유동규는 어떤 경우에도 꺾이지 않고 수사할 사람이 아니면 얘기해봐야 저만 손해라.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참고 있었다. 그러다
검사에게 다 수사할 자신 있냐고 묻자 검사가 그러려고 내가 한다고 답했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싶었다. 자, 말을 바꾸면서 유동규는 뇌물죄에서 배달죄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본인이 뇌물을 먹었으면 10억 이상이면 특가법 최소 5년 이상이에요. 10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으로 이게 둔갑을 해버렸어요. 유동규가 말을 바꿈으로써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재명 측으로 내가 돈을 건네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갑니다. 배달죄예요. 그냥 난 배달만 했어요. 이건 1년이에요. 많아봐야. 근데 유동규는 이미 1년을 구속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죄가 나도 이거는 끝났습니다. 진술을 바꿔서 자기에게 너무 유리해진 상황. 그러니까 재판부는 왜 말을 바꿨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재판 도중에 진술이 계속 번복이 되면서 기억이 잘못됐다. 말을 막 바꾸고 불리한 상황이 되자 버럭 화를 내고 아프다면서 재판을 쉬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판사가 어이가 없다. 판사가 어이가 없어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아무리 털어도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김용과 정진상 그 측근을 털기 시작한 건데 여기서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김남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김남국을 때리는 거예요. 모든 언론들이 지금 김남국 코인에 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떡할 겁니까? 우리나라 수산업, 업 다 죽어요. 언론들이 김남국 코인이 무슨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그렇게 미친 듯이 물어뜯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진짜 종편 보면 난리예요. 난리. 하루 종일 김남국만 후드려 팹니다. 이재명까지 엮어요. 아니라 다를까. 이재명이 배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대한민국 경제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고요. 윤석열은 오늘 또 러시아 관련 발언을 해서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다. 능력이 없는데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 중국한테 막 큰 소리 쳐요.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